여러분, 자영업자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 실제로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많이 망했습니다. 지표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냥 줄줄이 폐업한다, 이 말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못 버팁니다. 예, 그동안은 살던 집을 담보로 버텨보고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로 옮기면서도 버텨보고 했지만 1년 7개월이 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제는 한개 가게가 줄폐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지표가 나온 거예요. 이제 지표가 나왔잖아요. 9월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여러분 19.9%까지 내려갔어요. 19.9%까지. 야, 이게 작년에 이야기할 때는요, 예,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적어도 24.6%, 24% 이랬습니다. 지금은 19.9%까지 내려갔다니까요. 19.9%. 나라 경제가 진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바닥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위적으로 자영업자들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여러분 통계청에서 나오는 지표로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영업자 버티는 거 한계 있다, 지금 줄폐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비관적인 소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지표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이 지금 그런 지표가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진짜 지금 자영업자들은 최악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 자영업자 많기는 많아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 6번째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구조조정되는 건 아무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경제가 좋아져서 정부가 신기업 정책을 많이 쓰면서 나는 자영업하는 것보다가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좋아 하면서 자영업을 접고 기업에 들어가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거, 근로자로 일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인데 코로나19의 위기와 또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고요. 그 빚더미를 더 이상 견디다 못해 지금 스스로 멸망하고 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9%가 떨어진 것은요,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단 한 번도. 그만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떨어지고 빚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문을 닫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영업자 비중은요, 2021년 들어와서 계속 낮아졌습니다. 2021년 1월에는 20.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월엔 20.4%까지. 4월에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요, 5월엔 다시 20.3%까지 떨어졌다가 6월에는 20.2%까지 떨어져서 그것을 지속하고 오다가요, 지금 결국은 9월에 20%가 깨지는 그런 상황까지 맞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는 지금 폭망, 최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34개월 동안 계속 내려가요. 34개월. 34개월이면 여러분 IMF 이전부터 이미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계속 망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최저임금 마구 올려서 그렇잖아요. 정부가 주 52시간제 멋대로 도입해서 그렇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무식하게 펼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폭망했습니다. 34개월 동안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128만 4천 명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았을 때 2018년 165만 1,000명일 때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차이 납니까? 37만 명이나 차이 납니다. 37만 명. 엄청나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면요,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까지 망하면 극단적인 선택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제가 계속 울부짖었던 거거든요. 실제 아직도 말입니다, 아직도 코로나에 대해서 덜 민감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가게들은 이렇게 그야말로 뻥 뚫려 있습니다. 텅 빈 가게가 아직도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또 폐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고요. 폐업의 길을 가면 갈수록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점점 커진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직 실물 경제가 회복되려면 수치로 봐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바닥 경제는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다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물어보면요. 지금 지고 있는 빚을 해결 안 되는 적게는 2년이고요. 길게는 5년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5년 동안 예전같이 장사가 됐을 때 5년이 돼야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만큼 실물 경제가 망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어떤 때보다 정부의 관심이 말입니다. 우리 자영업자, 서민, 여기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이 계층에게 어떻게 지원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들이 살아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말입니다. 앞으로 실업자가, 지금 정부는 실업자가 75만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실업자 천지입니다. 그들이 살아나려면요, 친기업 정책 써야 돼요. 친기업 정책. 기업이 잘한다 하면서 기업에 인센티브도 주고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는 그만큼 더 세제 혜택을 주면서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기업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이미 끝났고요. 이제는 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요.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할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가 경제를 생각하는 정부, 그런 정부가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